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미사일이라고 자랑하는 S-400 트리움프, 나토 제식명 SA-21 그라울러입니다. 러시아 알마즈 중앙 디자인국이 1990년대 개발한 S-300의 개량형으로 러시아 군에는 2007년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S-400은 미사일과 파노라마 레이더, 지휘 통제 시스템이 통합된 패키지입니다. 미국 레이션의 패트리어트 3, 록히드 마틴의 사드를 합친 것과 같은 방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단거리부터 중거리, 장거리 목표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100개의 목표물을 포착해 36개와 교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스텔스 전투기도 포착이 가능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40km 사정거리의 단거리는 마하 2.6의 목표물을 격추할 수 있고, 사정거리 120km의 중거리용은 마하 3, 400km의 장거리용은 마하 14의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러난 성능으로 볼 때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사드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중국, 카타르 등이 구매 의사를 밝힌 상태로 중국과 터키는 일부 분량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2014년 러시아와 30억 달러 분량의 S-400을 도입한다는 계약을 맺은 상태로 일단 2018년 4월에 1차 인도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돈을 다 받아놓고 더 이상 S-400을 제공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중국의 인터넷 포털 소후는 크렘린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S-400의 중국 인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 인도의 여러 매체들도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벌써 5개월이 된 상태로 언제 인도할지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아예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소후는 총을 습득하는 것은 물건을 받고 나서 인보에서 서명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S-400을 중국이 운용하기 위해서는 훈련 요원을 파견해야 하고 러시아도 기술 요원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일이 무척 복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공의 소후는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하트워밍, 아주 훈훈한 뉴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공을 걱정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크렘린 소식통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크렘린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우한 폐렴을 퇴치하려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미사일을 인도하면 방해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미사일 인도를 하지 않겠다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입니다. 러시아는 2018년 중공에 미사일 발사 차량을 공급한 뒤 정작 미사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중공과 군사 분쟁을 빚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는 2018년에 54억 달러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벌써부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확실히 인도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닥치는 대로 군사 기밀을 훔치고 있는 데 대해 러시아가 발끈한 겁니다. 러시아의 자주 방공 시스템 반치르 S-1입니다. 12개의 대공 미사일에 2개 38mm 대공포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 방공 시스템입니다. 고정익 전투기와 전투 헬기, 무인기까지 교전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반치르 S-1을 비롯해 많은 무기들을 개발한 러시아 방산업체 로스텍은 중공의 기술 절취에 넌더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치르 S-1의 소프트웨어 기술도 이미 중공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중공이 과거 17년 동안 500건 이상의 군사 기밀을 훔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투기 엔진을 비롯해 휴대용 대공미사일, 잠수함 소나 기술 등 중공의 기술 절취 분야는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타스 통신은 해외에 파견된 러시아의 군사 기술 요원들이 이런 기술 누출에 취약한데 법적으로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보통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은 해외 특허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파고든 중공이 닥치는 대로 기술 요원들을 매수하거나 도면을 훔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자국 내에서 암약하던 중공 스파이나 매수된 미국 학자들을 소탕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러시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보 당국은 중공에 매수돼 기술을 넘긴 혐의로
과학자이며 북극 과학원장인 발레리 미트코를 2월에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발레리 미트코는 2016년 중국 다롄 해사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있으면서 중공에 포섭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1년에 2차례 양국을 오가며 벌이는 행사를 통해 중공의 기밀을 전달했습니다. 그가 중공에 넘긴 기술은 잠수함 탐지용 소나입니다. 78세 러시아 과학자 발레리 미트코는 최고 반역죄로 기소된 상태로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중공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는 The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줄여서 CSTO라 불리는 러시아 주도의 집단 방위 기구입니다. 원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사라진 뒤 나토에 대항하기 위해 1992년에 구성한 건데 그 무게 중심축이 이제는 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CSTO는 벨라루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이 회원국입니다. 푸틴은 여기에 몽고도 가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소련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의 중공이 1대1로 명목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자 이제 러시아가 반발해 중공을 포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CSTO 훈련 참가 명목으로 중앙아시아와 극동으로 이동했던 전략 무기들을 철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극동에 배치된 전략 무기는 그대로 중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나토보다는 중공에 잠재된 군사적 위협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특히 7월 2일 블라디보스톡 도시건설 160주년에 중국이 보인 민감한 반응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영토 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중공이 강대해지면 극동 지역을 수복한다고 야심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러시아는 미국만큼 드러내놓고 중공을 압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한 폐렴으로 러시아 역시 큰 피해를 본 데다 미국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닥치는 대로 기술을 훔치자 언제든지 중공에 등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